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늘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라고 말하는데요. 우선 부담부 증여는 뭐냐면요, 내가 한 가지의 자산을 이전할 때 양도와 증여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을 하면 그건 증여고요,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를 끼고 증여를 하면 이게 과연 다 증여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입자가 지금 6억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내 자녀한테 넘겼다라고 할게요. 그럼 난 실질적으로 4억만 넘긴 게 되겠죠. 이 10억짜리 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6억만큼은 양도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4억만 증여가 되는 거고요. 이런 거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 1월에 제가 4억의 집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2021년 현재 시세가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는 6억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정지역이면서 3주택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5월 31일 이전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세율 더하기 20%포인트니까 양도소득세가 약 4억 3천만 원 나올 겁니다. 물론 지방세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만약에 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세율이 좀 오르거든요. 10%포인트 오르기 때문에 양도세가 4억 9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집 10억짜리를 팔아가지고 남는 게 없겠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자녀한테 주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종부세도 절감할 겸 나중에 뭐 자녀한테 어차피 이전을 시켜야 되니까 상속이든 증여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지금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우선 새끼고 아들한테 증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 6억까지는 대가성이 있는 거니까 양도로 보는 거고요. 4억은 증여로 보겠죠. 이 부담부 증여가 왜 유리하냐면요, 이 세율은 이거 위에 게 증여세율이고 밑에 거는 양도세율이거든요. 이 두 개가 전부 다 좀 누진세율을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쪽 세금만 다 몰아가지고 가면요, 세금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양도세와 증여세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 과표 구간이 아무래도 두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을 두 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걸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4억 3천 또는 6월 1일 이후면 4억 9천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증여를 하면은 10억 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증여하는 건 4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4억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들어갈 테고요. 자녀니까. 물론 10년 동안 내가 증여한 적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3억 5천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보시면요, 1억까지는 10%, 1억을 초과하는 분은 20%니까 6천만 원의 세금이 나올 겁니다. 우선 증여세는 6천만 원이 나올 거고요.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양도가액이 10억이잖아요. 근데 10억 중에 실질적으로 내가 6억어치는 판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양도가액은 6억이에요. 근데 취득가액을 4억으로 쓸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4억 중에 10억분의 6억,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취득가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2억 4천만 원만큼만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물론 제가 여기에 이제 취득세도 있고 다른 것도 기타 필요 경비도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취득가액만 말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양도 차익이 3억 6천입니다. 아까는 원래 양도 차익이 4억에 샀는데 지금 시세가 10억이니까 원래 양도 차익이 6억이잖아요. 근데 그 6억을 다 잡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6억 곱하기, 그러니까 10억 중에 6억만큼만 양도잖아요. 10분의 6을 하면은 66에 36, 3억 6천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세법상 계산 방식은 양도가액 6억, 10억 곱하기 10분의 6, 취득가액도 4억 곱하기 10분의 6,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3억 6천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기본공제 250만 원 이런 거 고민 안 하고요. 산출세액만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땐 2억 3천이고요. 6월 1일 이후에는 2억 7,400입니다. 그럼 아까는 4억 3천 또는 4억 9천이었는데 지금은 2억 3천에다가 6천만 원을 더한다고 해도 3억이 안 되잖아요. 아까는 4억 3천. 그러니까 1억 3천 이상이 절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부 증여를 다들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땐요. 일반 양도할 때보다 일반 증여할 때보다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고요. 또 자녀의 자산을 축적함과 동시에 나중에 미리 사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의 부담을 일정 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주택자일 때보다 내가 하나를 자녀한테 줌으로써 2주택자일 때 종부세 부담이 훨씬 낮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는 양도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여는 취득세율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일부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원래 세율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취득세율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물론 항상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냥 자녀한테 양도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체 다 새끼지 않고 전액을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그냥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가능성이 좀 더 큰 거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